550억 터졌다. 손흥민. 토트넘과 1+2년 계약. 오른쪽 화살표. 레전드 확정. 선 원하는 대로 간다. 손흥민이 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와 연봉을 동결한 상태에서 앞으로 3년 더 체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새해 33살이 되는 나이를 고려하면 연봉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볼 때 괜찮은 재계약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레전드의 길을 걷게 됐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9일 한국 시간 손흥민은 현재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연장이 더해진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B클럽과 튀르키예 명문 갈라타사라이 이적설에 연결됐다. 앞서 지난 3일 스페인 매체 엘골 디지탈은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팀 내 연봉 10위 안에 드는 안수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내보내고 둘의 연봉으로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했다. 손흥민의 고액 연봉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팀 내에서 전력외 자원으로 분류된 연봉 10위 이내 선수 안수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방출하는 게 포르투갈 스타플레이어 출신 바르셀로나 구단 데쿠 디렉터의 구상인 셈이다. 이어 레알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페인 매체 레알 마드리드 콤피덴시알은 7일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엘링 홀란 다음으로 최고의 선수 2명을 공짜로 영입하고 싶어한다며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하드 태클 역시 레알 마드리드가 느끼는 손흥민 매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32세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된 공격 자원이라며 30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활약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영국 유력 기자 스티브 베이츠가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영입 타깃이 됐다고 알렸다. 베이츠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은 후뱅 아모림 감독이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한다면서 아모림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부합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했다. 특히 구단 내부에선 이미 손흥민이 다음 시즌 맨유에 올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엔 11월에 제기됐던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이적설이 다시 전개됐다. 2022에서 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득점왕으로 현재 갈라타사라이 임대로 뛰고 있는 빅터 오시멘이 맨유로 이적하고 그 빈자리를 손흥민이 메울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갈라타사라이는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태인 손흥민을 당장 내년 1월에 데려가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최근 독일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란스퍼마르크트가 추산한 손흥민의 가치는 4천만 유로, 한화로 670억 원에 해당한다. 갈라타사라이가 이 돈을 다 주진 않더라도 적절한 이적료를 내놓을 수 있다는 자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고 이젠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나왔다. 스퍼스웹이 손흥민은 현재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연장이 더해진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의 계약이 만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토트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진입한 뒤에도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토트넘에서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며 구단의 헌신을 약속했던 손흥민은 지난 9월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 구단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의 유력지 텔레그래프까지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독점 보도를 냈다. 다만 손흥민은 기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만큼 3년 안팎의 계약 기간을 포함한 단연 계약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나이가 있는 만큼 더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기존 계약서에 첨부된 1년 연장 옵션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단연 계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가 등장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연봉으로 180억 원 수준을 받고 있다. 이를 3년 더 수령하면 일단 새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550억 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 사실상의 종신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손흥민은 현재의 기량을 유지하고 보완하면 21세기 토트넘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럴 수가. 황희찬. 이적설의 쐐기를 박았다. 그는 득점력을 증명한 선수 362억 제안하는 팀 없다면 이적 없을 것. 주로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몰리뉴 뉴스는 12일 한국 시간 올 시즌 황희찬은 부진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계속 스쿼드에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는 이미 득점력을 증명한 선수이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황희찬의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 약 362억 원을 제시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를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이적 시장을 통해 마르세유가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액수이다. 지난 시즌 황희찬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공식전 31경기 1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골을 터뜨렸다. 당연히 울버햄튼 내에선 최다 득점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자 몇몇 구단이 황희찬에게 관심을 보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구단은 마르세유다. 마르세유는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브라이튼 출신 로베르트 데 제르비를 선임했다. 데 제르비는 잉글랜드 무대에서 황희찬과 여러 차례 맞대결을 펼치며 그를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영국 매체 더 선은 전 브라이튼 감독인 데 제르비는 황희찬에게 마르세유로 합류하라고 거의 매일 전화했다. 그럼에도 황희찬은 이번 여름 울버햄튼에 남기로 결정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전했다. 더선에 따르면 황희찬은 나는 이번 여름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마르세유가 나에게 제안했고 게리 오닐 감독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 데 제르비 감독과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며 고심 끝에 오닐 감독을 믿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이 큰 믿음을 주었다. 나는 결국 감독님께 팀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단에 남아 팀을 위해 싸우고 동료를 돕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황희찬은 잔류를 택했다. 이는 현재까지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다소 아쉬운 판단이 됐다. 현재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주전에서 밀려났다. 올 시즌 출전은 공식 경기 11경기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시즌 초반 이후엔 대부분의 경기에선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닐은 영입생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을 황희찬 대신 주전 공격수로 기용하고 있다. 구단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울버햄튼은 리그 초반 15경기에서 2승 3무 10패, 승점 9로 19위에 그치고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리그 초반 14경기에서 9승 2무 3패, 승점 29로 선두 파리 생제르맹에 5점 뒤진 2위를 질주하고 있다. 3. 메뉴 진짜 화났다. 클럽에서 음주가무 플러스 경기장에서 어슬렁 오른쪽 화살표 분노 폭발. 그냥 반값에 나가. 선골 유수의 날개 없는 추락.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12일 한국 시각 메뉴는 마커스 레시포드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약 730억 원을 원한다라고 보도했다. 데일리 메일은 메뉴는 레시포드를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요구액으로는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레시포드를 데려가려는 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시포드는 높은 주급 때문에 가치가 절반 이상 추락했다라고 전했다. 레시포드는 지난 2016년 메뉴 1군에 데뷔하며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다. 메뉴 유소년 팀을 거쳐 곧바로 1군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레시포드는 급식포드라는 별명과 함께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했다. 다만 레시포드의 성장은 꾸준하지 않았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기복이 심했다. 팬들이 기대를 품었던 순간도 있었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에는 에릭 텐 하흐 감독 부임 직후 래시포드는 급격하게 살아났다. 무려 30골을 넣으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드디어 기대치에 어울리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활약은 한순간이었다. 곧바로 다음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래시포드는 사생활 문제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 당시 FA컵 뉴포트 카운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음주와 클럽 방문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됐다. 그가 경기 직전 훈련에 음주 이후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팀 동료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이후 래시포드는 65만 파운드, 약 10억 원, 위 벌금 징계까지 받았다. 경기장에서의 태도도 불성실했다. 수비 가담에서의 어슬렁거리는 모습과 적극적이지 못한 움직임은 팬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올 시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후뱅 아모림 감독 부임 후 5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만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결국 맨유는 성골 유스인 래시포드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팀토크는 맨유와 래시포드가 결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등장했다. 래시포드의 높은 급여를 해소하고자 하며 유스 출신 선수의 판매는 구단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래시포드의 매각은 맨유가 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맨유는 래시포드의 경기장 밖 라이프 스타일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더 이상 축구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우려한다라고 래시포드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도 맨유는 늦어도 여름까지 래시포드를 판매할 것이고 겨울에도 높은 수준의 제한에 매각하는 것이 열려있다라며 구단은 후뱅 아모림 체제에서 그의 반등을 인정하지만 그를 팔 수 없는 선수로 여기지 않는다. 매각이 논의되는 한 가지 이유는 높은 급여로 인해 그가 떠난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맨유는 이적 시장에서 더 많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27세인 래시포드의 계약은 2028년까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래시포드의 차기 행선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큰 기대를 받았던 맨유의 에이스 래시포드의 몰락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맨유의 낮은 몸값 요구와 함께 래시포드가 이번 겨울 팀을 떠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